세 번째로는 이제 분양 관련인데요. 요건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스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교환이라고 하면 이제 유상거래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에 이제 현물을 받는 건데, 즉 이제 부동산을 받고 내 물건을 파는 행위로 어떻게 보면 또 가족 간 거래가 많기 때문에 특수거래에 해당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세무상 쟁점도 많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포인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요즘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작년 동월 대비 뭐 5분의 1,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상담 오셨던 납세자분께서도 이제 작년에 11억 8천에 거래가 됐던 내 아파트가 이제 지금 8억에 내가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언제쯤 뭐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될지 조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교환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죠. 우리가 이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받아놨는데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비과세를 날릴 위기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 주택을 받아줄 뭐 자녀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 양도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비과세를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교환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취득세가 한번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놓치는 게 훨씬 더 세금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부동산이 다시 생기다 보니까 이 시가대로 취득한 이 부동산이 재차 양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또 과세가 될 거냐라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 관련인데요. 지금은 다주택자한테는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규주택 구입을 하실 때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제 내주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도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신 의뢰인분은 대출로 인한 처분 조건 충족을 위해서 형제끼리 교환을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처분을 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신용불량, 뭐 일시상환 또는 뭐 임의 경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바꿀 거냐, 뭐 형제랑 바꿀 거냐, 그 다음에 뭐 친인척이랑 교환을 할 거냐 등의 어떤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을 다 거쳐서 세부담이 가장 적은 케이스를 뽑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형제끼리 바꾸는 것이 그 케이스에 해당해서 그렇게 플랜을 짜드렸던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분양 관련인데요. 요건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스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종전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 계약이 이루어져서 입주를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종전집이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분을 못하면 입주한 주택에서 쫓겨나고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끼리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근처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는 행위가 다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최근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분양계약을 하면서 처분 조건이라는 단서를 단 취지는 사실상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처분을 한 거는 맞으나 다시 이제 또 주택이 생기게 되므로 우리가 예상했던 법적 취지와 어긋나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생각해도 법적 취지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부분들을 무시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예로 만약에 이제 교환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내가 제3자한테 팔고 그 돈으로 그날 바로 신규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환만 안 된다, 교환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법적 실질은 동일하거든요. 지금 국토부가 굉장히 이제 법리적인 해석을 무시한 답변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팔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이 안 팔리는 걸 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왜 처분하고 매수하는 건 되고 교환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세법에서 이제 교환 거래는 처분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과 이제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지금도 다수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이제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될 위기에 있으니 사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납세자분도 지금 국토부 답변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스탑을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케이스를 정리해 봤는데요. 일시적 2주택이나 뭐 대출 관련 케이스는 교환을 하실 때 이제 본인이 짜놓은 플랜과 세무사가 검토한 플랜, 그거를 이제 비교 검토하셔서 세액이 조금 더 적고 세무 리스크가 조금 더 감소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제가 제시한 플랜이 어떻게 보면 뭐 수천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면 뭐 억 단위까지 세금이 적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대다수고, 사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두 부동산이 99%의 확률로 가치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대가 차익에 대한 정산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변동이 됩니다. 또 이제 교환 거래가 가족 간 거래인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제 세액 추징도 분명히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환기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